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하루 만에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.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?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헌법에 그래 돼 있죠.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.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.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.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.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국회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.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. 자, 지금 이 시각 전국의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였습니다.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시간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전국 법원장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마라톤 회의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지금 듣기로도 더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번 이 민주당의 주도하는 사법개혁,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전국의 법원장들이 토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이 법원장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 먼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재판 독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,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뭐 지금 사법부가 느끼고 있는 이 정치 외압에 대한 뭐 일종의 뭐랄까요,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법원장이 피력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예.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내란 특별재판부의 가장 그 핵심적인 논쟁의 포인트가 바로 사법부의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성 여부였거든요. 예. 그런 부분들을 오늘 뭐 법원의 날 뭐 기념식 그러니까 이 지금 치사를 통해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사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심 솔직히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법원장 회의의 일종의 뭐랄까요 결과가 저는 예. 상당히 주목되는데요. 물론 그렇습니다. 오늘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은 공식 의제는 아닌 걸로 공식 의제는 아니라고 해요. 일단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정원 문제라든지 대법관 추천위의 뭐 다양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거 법관들의 이거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까지 법원이 운영되어 왔던 여러 가지 관례와 원칙을 상당히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장들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국 핵심적인 것은 사법부가 행하는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어떤 식의 이와 관련된 일치된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이 예. 결국은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교수님 말씀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좀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뭐 저희 취재 기자 얘기로는 이런 내란 재판부 문제도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. 어떤 합의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 설치 이거 왜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.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요.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.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. 삼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.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.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. 국민 주권.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. 간접 선출 권력.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.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.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.
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. 국민 의지를 운운하면서 그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. 전혁진 변호사님, 대통령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. 선출 권력이 제일 높다.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학계에서는요, 입법, 사법, 행정 이 삼권 분립은 수평적인 상태고 상호 견제 의미다.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 입법 권력이 우위다.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? 글쎄요, 저희 헌법 공부할 때, 고시 공부할 때나 연수원에서 그렇게 지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은 어떤 서열이 있다라고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분립했다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입법부 밑에 행정부 있고 입법부 밑에 사법부 있다.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삼권 분립이 되겠습니까?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대등하다라고 하면 이권 분립일 거고 입법부가 가장 그 선출된 권력이니까 가장 강하다 그러면 일권으로 분립도 아니고 그냥 독립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?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, 그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. 그때는 제가 신문 읽으면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막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다 이런 표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권력의 서열이 있다. 행정부 대통령이 최고지.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자는 대로 그 입법부가 따라와야지. 그러니까 가장 큰 권력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. 왜냐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그때 이제 사법연수생이었다라고 치고 그 이재명 연수생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?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헌법 학계에서도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 듭니다. 알겠습니다.